나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요. 살인 유치원 비리 문제 이거 시끄러운데 이 대책이 오늘 좀 결정이 됐다는데 내용을 알아보시죠. 어떤 내용이에요? 오늘 정부 세종청사에서 유은혜 부총리 주재로 전국 시도 부교육감 회의가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서 시도교육청별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진행된 살인 유치원 감사 결과를 25일까지 실명으로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설립자와 원장 이름은 포함하지 않기로 했는데요. 또 시정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유치원, 그리고 비리 신고가 들어온 유치원, 대규모 고액 유치원 등에 대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종합감사를 진행을 하고 또 유치원 비리 신고 센터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예. 이와 별개로 유치원 국가 시스템 도입 등등의 종합대책은 여당과 추가 협의를 거쳐서 다음 주에 정부가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미 감사가 진행된 결과도 지금까지는 공개를 안 했던 것이고 지난번에 박용진 의원이 공개한 것도 일부 사례만 포함됐던 거죠? 당시에 이제 박용진 의원이 설명하기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다 자료를 요청을 했었는데 통계 처리라든지 이런 것들에 시간이 걸려서 이제 다 받지는 못했다라고 설명을 했거든요. 네. 그때 한 얘기가 국공립까지 합쳐서 전국의 유치원이 한 9천여 개가 있는데 넘어온 자료가 이제 6천 건 정도 됐고 그중에 2천 건 이상 정도가 이제 감사 대상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적을 받은 유치원이 1,870개 이상이었다라는 얘기였죠. 결국은 감사를 받은 건 2천 건 정도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나머지까지 전수조사 해봐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오늘 좀 얘기가 나왔는데요. 유치원에 대한 감사 권한은 일단 각 시도교육청에 있기 때문에 각 시도교육청마다 지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결정 이후에 울산시라든지 일부 시도교육청들은 전수조사 방침을 이제 발표를 한 상황인데요. 이외에 다른 시도교육청들의 경우에는 감사 주기를 좀 단축해서 더 자주 감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대상을 늘린다든지 이런 정도의 대책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지금 있습니다. 감사 인력도 부족하고 그래서 사실 기간이 많이 걸린다고는 하던데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있군요. 각 시도마다 차이가. 그런 상황입니다. 일부 사립 유치원은 아예 문 닫겠다 해서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실명 공개를 해서 학부모가 비리 사실을 알게 된다고 해도 지금 이제 애를 보내고 있는 유치원을 옮기기가 어렵다는 게 이제 이 나라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유은혜 부총리는 당장 폐원하겠다는 이 사립 유치원의 경우에는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 학부모의 사정을 악용하는 것이다라면서 이건 정부가 묵과하지 않겠다 이렇게 또 발언을 했습니다. 예. 유치원 폐원은 현행법상 교육청의 인가를 받도록 돼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이 유치원생들의 그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학기 중에 폐원은 불가능하다는 거거든요. 네. 인가를 받지 않고 폐원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유치원 단체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오늘 살인유치원 전체가 비리 집단으로 매도되고 있다면서 억울하다 이런 입장을 재차내놨는데요. 공개된 감사 결과 중에 유치원에 내려진 행정처분 4,400여 건 가운데 95% 이상은 현지 조치, 시정, 경고, 개선, 통보 등의 지도, 계도 처분 정도이다. 그래서 비리 유치원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은 가짜 뉴스고 정치 선동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또 이 단체는 살인 유치원을 이 SOC 등에 활용되는 민간 투자 사업의 경우하고 비교를 하면서 유치원 설립자가 투자금을 회수하는 것은 개인 재량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주장대로 95% 이상은 그냥 단순 개선이나 통보 등의 지도, 계도 정도, 즉 미미한 행정상 오류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솜방망이 처분했다는 얘기인 거죠. 아니 그러니까 행정상 오류 미미한 게 95% 이상이라고 지금 유치원 연합회가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자기들 스스로 그 몇 프로 안 되는 진짜 비리 있는 데를 솎아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요즘 워낙 이 유치원과 교육부에 대한 불신이 또 심해졌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명확히 좀 제대로 된 어떤 정보 공개들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시사위키 두 번째 항목은요. 오늘 국회 기재위에서 기재부 국감이 있었는데요. 상당히 좀 날선 표현들이 오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또 한국은행의 금리 동결 결정도 있었는데 이걸 좀 묶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소득주도 성장 논란이 있었겠죠? 그렇습니다. 보수야당 소속 의원들이 일제히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공격을 막 퍼부었는데요.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의 경우에는 이 소득주도 성장을 거짓말, 도그마, 사이비 종교 집단의 정신 승리 이런 데 빗대면서 이 시대착오적인 좌파적인 생각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김동연 부총리는 뭐라고 답했어요? 현재 양극화가 심각하고 소득 분배가 왜곡된 상황이어서 기존의 방법으로는 지속적인 성장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소득주도 성장은 필요하고 꼭 가야 할 길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논쟁 자체가 너무 이 프레임 중심으로 말려든 느낌이다라면서 이 경제 성장이 소득을 증가시키는 것만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수출 기업과 대기업의 기여도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소득주도 성장론의 수정과 보완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하는 그런 발언을 또 했습니다. 또
그렇죠. 일자리 정책도 논란이 됐죠. 이 지금까지 뭐 보수 야당들이 여기에 대해서도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해왔는데요. 공공기관들을 정부가 압박을 해서 단기 일자리를 급조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었습니다. 김동연 부총리는 공공기관에 지금 강요를 한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 설명을 하면서 강제로 일자리를 만들지는 않겠다라고 답을 했는데요. 이 대목에 있어서는 좀 여당 의원들이 이전 정부에서도 청년 인턴이라든지 이런 단기 일자리 대책이 시행돼 왔다라면서 좀 방어에 나서기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아무튼 뭐 경제가 어렵다는 건 지금 다들 인정하는 바니까 한국은행 오늘 금리 동결도 그런 취지에서 결정된 거죠? 이 한국은행이 최근에 계속 인상 신호를 줘왔기 때문에 오늘 금통위 결정에 좀 관심이 집중됐었는데요. 동결을 결정했습니다. 또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7월 달에 2.9%로 전망한 것에 비해서 2.7%로 하향 조정했는데요. 결국 지금 경기가 예상보다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 결정은 어려웠다. 이런 제스처로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연내에는 한번 올릴 거다 이런 의견들이 많다면서요? 이 7월과 8월 금통위에서는 금리 인상 소수 의견된 금통위원이 한 명 있었는데 이번에는 2명으로 늘었다고 하고요. 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금융 안정 리스크를 유념해야 할 단계이다라고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 금리 인상 가능성은 높아졌다 이렇게들 보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다음 달 30일 열리는 올해 마지막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들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세 번째 항목은요. 암살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사우디 언론인 자말 카슈크지가 살해될 당시에 녹취록이 있다라는 소식이 나와서 화제인데요. 이거 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녹취록 내용도 알려졌습니까? 이 터키 언론 예니샤파크하고 미국 뉴욕타임스가 살해 당시 녹음된 오디오를 청취한 터키 고위 관리의 발언을 이제 기사화해서 이게 알려진 건데요. 예. 카슈크지는 결혼을 위한 서류 발급을 위해서 총영사관에 들어가서 곧바로 사우디 요원들에게 붙잡혀서 손가락을 자르는 등의 고문을 당한 이런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아이고. 이 과정에서 현재 총영사인 알 오타이비 총영사가 그런 거는 내 사무실 밖에서 해주면 안 되냐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암살팀의 요원이 사우디에 돌아갔을 때 살아남고 싶으면 조용히 해라 이렇게 협박을 하는 내용도 있다고 하는데요. 하하. 이 카슈크지는 몇 분 만에 살해가 됐고 암살팀에 소속된 법의학자 무함마드 알투바이지가 시신을 훼손하고 처리하는 작업을 진행되는 이런 내용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심지어 음악을 들으면서 이런 작업을 할 것을 동료들에게 또 권고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참. 근데 또 이 암살팀이 권력 핵심하고 관계가 있다면서요? 이 법의학자인 알투바이지는 사우디 내무부하고 왕립 의과대학에서 주요 직책을 맡고 있다고 하고요. 나머지 암살 조원 중에 최소 4명이 빈 살만 왕세자의 개인 경호원 등으로 확인됐다라고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이 사람들이 이스탄불로 이동할 때 타고 온 제트기는 작년 사우디 정부가 인수한 항공회사 소속이라는데 이 사람들이 사우디로 돌아가서 일부가 또 어떤 석연치 않은 죽음을 당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어서 그래요. 여러모로 권력과의 연관관계가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사우디 정부의 해명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네요. 이 사우디 정부는 애초에 카슈크지가 살아서 총영사관을 나갔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 이후에도 자국의 어떤 정보기관원이 신문을 하는 도중에 실수로 살해를 한 것이고 그건 이제 왕실과 무관하다 이렇게 해명하기도 했고요. 또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사우디 정부의 손을 들어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입장도 유사하게 곤란해져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먼저 그 녹취록의 진실부터 좀 드러났으면 좋겠네요. 그래야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습니다.